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4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류기 업체에서 자동차 메이커를 바보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와류기 업체가 배기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관에 장착하는 와류기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연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과거부터요. 그래서 다른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엔진을 개조한다거나 또 방법을 바꾼다거나 하면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거론하기 시작하면 와류기 판매하시는 분이나 또는 맹신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반감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모른 척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알고 있는 지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동차에는 많은 브레이크들이 있습니다. 성용차 브레이크하고 상용차 브레이크는 다릅니다. 해서 이 브레이크들을 나열하고 그 브레이크 속에 배기 브레이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브레이크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그 사용하는 종류를 분류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류를 할 때 가속 페달을 해서 발을 뗐을 때 브레이크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주행 중에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공기저항입니다. 공기저항을 브레이크로 생각하는 사람은 연비왕 대회에서 1등 하시는 분들이 브레이크로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타이어 접지, 마찰력, 구름저항력, 그 부분을 두 번째 브레이크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행 중에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 화물차 같은 경우는 기본 12단입니다. 승용차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12단 브레이크가 걸리죠. 그것을 엔진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속도가 느릴 때는 11단, 10단, 9단, 8단, 7단, 2단, 1단 이런 식으로 단수가 떨어질 때마다 엔진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죠. 이것은 자동차에 축적된 위치 에너지, 관성 에너지를 엔진을 돌리면서 엔진 저항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엔진 브레이크라 합니다. 그러면 엔진 브레이크보다 좀 더 많이 쓰는 브레이크가 뭡니까? 제이커 브레이크입니다. 자, 제이커 브레이크하고 엔진 브레이크하고는 다릅니다. 제이커 브레이크는 압축 말행정에 압축된 공기를 배기관으로 빼버립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빼버립니다. 빼고 바로 닫아버려요. 그러면 진공 상태에서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힘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 회전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이 방법이 제이커 브레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엔진이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제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풋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풋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풋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됐을 때 라이닝 소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닝 소모를 줄이고 안전한 제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타드라는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미션 내부에 내장대가 있습니다. 유체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있다 그러면 브레이크 제동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덤퍼 트럭에 25톤 적재 상태에서 내리막길에서도 4단을 이어버리면 차가 서버립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제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평길을 주행할 때 시속 30km 간다 이랬을 때 리타드 4단으로 걸어버리면 운전자가 앞 유리창을 박을 정도로 그만큼 제동력이 강합니다. 자, 초기에는 화물차 리타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버스에도 리타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풋브레이크가 있죠. 승용차를 타시건 화물차를 타시건 버스를 타시건 풋브레이크는 다 있습니다. 자, 풋브레이크를 사용하실 때 컨비네이션을 쓰게 됩니다. 리타드와 풋브레이크를 같이 걸 수도 있고 리타드와 제이크와 풋브레이크를 같이 쓸 수가 있고 여러 개, 2개, 3개를 같이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어하기 나름입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기술을 어디까지 접목시키냐 이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배기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배기 브레이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브레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거 불안자식 엔진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됐던 브레이크입니다. 이 브레이크하고 우리가 배기관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와류기를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꼽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비교거리가 됩니다. 엔진이 연소를 하고 배기관을 통해서 배기가스가 나올 때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최고 회전수와 그리고 연료 분사량이 최대로 분사됐을 때 연료가 폭발을 하고 그리고 그 폭발된 과정에서 연소가스가 최적이 늘어납니다.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흡입구에 들어오는 공기 온도하고 배기구로 나가는 온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 약 1000배 정도의 최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배기관을 그 양에 맞게끔 사이즈를 맞춰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배기관에 지금 어떻습니까? 와류기를 많이 였는 사람들 얼마나 였냐고요? 심각합니다. 디페프 앞에였고 뒤에였고 SCR 앞에였고 또 뒤에였고 중통에였고 이렇게 합니다. 올바른 것일까요? 전체 회전수를 생각을 안 한다. 연료 분사량이 최대일 때 또 회전수가 최대일 때 이 조건에 대해서는 묵인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운행을 하면서 승용차를 타시건 화물차를 타시건 상관없이 평지길 또는 내리막길에서는 연료 분사량이 적습니다.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겠죠. 조금 막는다고 해서 큰 무리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회전수가 빠르게 된다.
내리막길에서 기아를 연 상태에서 회전수를 빠르게 한다. 연료 분사 없죠. 그런데 회전수가 올라갔죠. 그런데 배기관에 많이 막았다.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자, 배기 브레이크가 걸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차가 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뒷땡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에서도 땡기는 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평길은 당연히 땡길 수도 있죠. 그런데 오르막길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이거예요. 가속 페달을 밟고 긴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을 때 배기구를 조금 막아놨다. 엔진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거죠. 그죠? 좀 인체공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줌은 누고 싶은데 오줌을 못 넣어. 근데 뛰어야 돼. 힘들죠? 그 고통을 엔진이 감수하면서 가야 된다.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튜닝을 한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달려 있느냐? 엔진에서 머플러까지는 튜닝에 대한 건 없어요. 경미한 사항이라고 표시된 게 없습니다. 머플러 끝단의 엔드 팁에 개조를 하는 것은 경미한 튜닝이다 해가지고 용인을 하는데 그 부분도 배기관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자동차 메이커 기술력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교통안전공단 매뉴얼에서 엔더 팁 배기관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엔더 팁을 다는 것은 경미한 구조 변경이라 해서 그냥 하게끔 둡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터보에서 머플러 전단까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짚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구나 이까지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자동차 엔진 어디까지입니까? 터보에서 머플러까지입니다. 그래서 터보에서 머플러 사이에 어떤 장치를 단다. 자동차 부품이 아닌 상태에서 원동기 형식 승인을 받을 때 들어가 있는 부품이 아닌 부품을 넣는다. 그러면 법을 깊이 있게 해석을 하게 되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현재 교통안전공단이나 국토부에서는 여기까지 세밀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밀하게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와르기요, 과연 그 안에 넣어서 좋을까 좋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와르기 공부 39강에서 설명드렸죠. 그 설명드릴 때 베르누이 법칙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끔 알려드렸습니다. 배기관에도 와르기를 부착한다 그러면 그 베르누이 원리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막으면 엔진에 부하가 걸리게 되고 연료 분사량이 늘어나고 연소 효율이 떨어지고 엔진이 답답할 거니까 혼자서 끙끙 앓을 겁니다. 오르막길에 힘도 없을 거고요. 평길이나 내리막길에서 밟대서도 차가 안 갈 겁니다. 너무 많이 박으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가 바보가 아닌데 와류기 업체는 점쟁입니까? 아무데나 넣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타는 차가 몰모터가 아니다. 몰모터 아시죠? 실험용 생지. 자기가 타고 다니면 자기 차면 그래도 자기 차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렇게 괴롭히면 되겠냐 이거죠. 얼마나 고마운 놈입니까? 차를 탁 가지고 있으면 그놈이요 시동 걸면 걸리주죠.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가죠. 시동 끄면 꺼지죠. 기름이라는 밥만 주면 잘 댕기잖아요. 그죠? 기계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아닙니까? 그래서 오일 갈아주고 떼끼면 청소해주고 세차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엔진이 와류기를 달아달라 그랬습니까? 엔진이 실험용 마루타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동차 메이커 와류기 업체보다 결코 기술력이 뒤지지 않는다. 명심하세요. 어떤 회전수, 어떤 부하 조건에서는 부작용이 생겨도 된다 하면서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주행할 때 운행 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급하면 응급 환자를 실었을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밟아야죠. 또 집에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또 밟고 가야죠. 신호위반이 문제입니까? 자, 그런 걸 떠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행을 하다가 앞에 뒤에 차들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그 위험에서 내가 회피를 하지 않으면 내 차를 받을 것 같아. 그랬을 때 내가 속도를 순간적으로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땡겨서 안 나간다. 회전수를 높이는데 안 나간다. 출력 부족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원래 자동차 사양 스펙상으로 밟았을 때 팍 나가야 되는데 흡기도 막혀가 있고 배기도 막혀가 있으면 팍 밟았는데 안 간다. 복걸복이죠.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동차 엔진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람개비 만들어서 마구 집어여라. 좋다 좋다 좋다. 실제로요. 부작용 사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게 연락 많이 주십니다. 왜냐? 저는 있는 현상 그대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공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으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류기를 보는 입장에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른 척 해야 될지 고민이 많죠. 아는 척하고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사람들 와류기와 관련된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주 싫어하겠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죠? 유튜브 채널 한 개 열어놨더만은 밑에 댓글에다가 오만 상스러운 이야기 합니다. 듣기 거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능하면 댓글로 다 답변을 써줍니다. 설명을 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써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딴지로 계속 깔꼬리를 걸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분들 품격까지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지식, 경험한 지식, 그동안 자동차에 관해서 연비에 관해서 수십 년간 투자했던 경험, 그 경험으로 얻은 지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와류계를 많이 넣었을 때 과거에 상용차에 사용하던 배기 브레이크와 연관시켜서 설명해 줄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용차를 타시는 분은 대체적으로 배기 브레이크라는 자체도 모릅니다. 제이크 브레이크 모릅니다. 리타드 브레이크 모릅니다. 콤비네이션 브레이크 걸어놓는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두루두루 아시고 배기관에 와류계를 많이 넣는다 하면 요 배기 브레이크 요 두 개를 매칭시켜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자동차에 관한 지식, 연비에 관한 지식 조금 보충될 것이고 자동차 메이커가 배기관 설계하는데도 그렇게 얼렁뚱땅하지 않는다.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